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교육, 제 3차 교육이고요. 자, 1차 리마인드 교육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서는 자, 기본 안전보건 활동, 지게차 안전작업, 그리고 기본 안전보건 활동, 안전작업 방법, 운전, 충전 방법, 지게차 수신호와 관련돼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도 있고 공통이다 보니까 아닌 부분도 있는데 공통이 아닌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최대한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뭐 기본적인 안전보건 활동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조금만 제가 옆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신규 입사자의 직장 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한 가이드다. 처음 요거 설명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고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입사자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잘 보이려는 어떤 의욕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분들이 그리고 잘 모르는 작업 환경에 대해서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은 다른 기존의 선배들보다는 재해 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재해 발생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안전보건 활동의 첫걸음,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네 번째로는 작업 전 안전점검 등의 안전의 습관화 생활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자, 지금 신규 입사자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신다라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시는 곳이니까 긴장도 좀 하시게 되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직장 와서 실망하는 것들은 뭐냐 뭐 이런 것들로 실망하시게 된다. 뭐 저도 실망했는데 뭐 다른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뭐 다 실망합니다. 만족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적응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뭐, 그죠. 조직 문화가 아무래도 낯설겠죠.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고 기존 직원들 간의 텃세. 뭐, 저희는 텃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리고 신규 직원분들이 센스 눈치가 부족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이겠죠.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동료들이랑도 잘 맞춰가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해 발생 현황을 잠깐 보고 계십니다. 자, 사고 명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해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었죠. 신규 입사자에게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되는 요인이 뭘까? 떨어짐과 넘어짐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단, 배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1에서 6개월 미만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서 설명드려 볼까요? 자, 지난번에 저희가 재해 사고 사례로 봤을 때 그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대 29대 300이다. 중상의 사망 사건이 한 쌍이 한 건이 발생이 될 때 경상입니다. 경상은 29건, 무상의 사고가
사건, 그래서 우리가 아차 사고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이 신규 입사자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경험 부족이다. 자, 그 다음에 낯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업 내용과 방법을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다 숙지하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 잘 보이려는, 열심히 하려는 열망이 크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법에서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안전보건교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일용 근로자님들은 1시간 이상의 교육이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용 근로자 외에 근로자분들이 신규 입사 시 8시간 이상의 OJT 교육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건설업은 저희랑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보시게 되냐?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이다. 기본적인 부분이 있죠. 작업 개시 전에 점검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정리정돈 뭐 이런 것도 배웁니다. 정리정돈, 청소에 관한 사항도 보시게 되고요.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도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고, 우리 보통 조금 좀 유식한 얘기라고 했을 때 MSDS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께 MSDS 어떤 것들이 MSDS냐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잠깐 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런 것입니다. MSDS 자료를 보시면은 자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SDS 자료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대한 부분, MSDS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게 있다. 이게 MSDS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 물질안전 보건 자료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보실 일이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다.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요. 안전에 습거나 생활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필요 없으니까. 자, 지게차는 보시면 되겠죠.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유자격자가 운전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후사경 안전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의무도 있다는 것을 꼭 지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이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또 얘기한 것처럼 뭐 이 18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안전규정 준수, 뭐 산업안전보고법, 뭐 규칙, 뭐 시행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작업 복장 착용, 뭐 개인 보호, 유해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 표지 부착, 그리고 작업장 내에서의 통행. 그러니까 이 통행이 일어날 때는 그러니까 지게차의 이동 동성도 있어야겠고, 그리고 사람의 이동 통행도 따로 정해져 있어야겠죠. 정리 정돈은 언제 해야 될까라고 보시면은 작업 후에 정리 정돈 이루어지셔야겠죠. 그리고 유해 위험 기구의 방호 조치건 그닥 저희랑 필요 없는 얘기고요. 방호 장치 설비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감전 여러분들 되실 일 거의 없으십니다. 운반 작업 안전 이건 좀 필요할 수 있죠. 수공구 사용 거의 필요 없습니다. 화재 예방 하셔야겠죠. 화학물질 안전보건 필요 없습니다. 위험물질 안전 취급 필요 없고요. 유해물질 필요 없고 유해 위험 장소 여러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 컨디션이 없으니까요. 사고 발생 시 대처상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응급조치 역시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 가이드를 보고 계신데 자, 두 번째 장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규정 준수다라고 보시면은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안전보건에서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불안정인 행동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안전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안정한 상태를 여러분들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린 거죠. 여러분들 지게차가 운전하시는데 그 앞에 포크리프트에 예를 들어서 짐들이 시야를 확보한다. 그럼 그 상태는 무엇입니까? 불안정한 상태겠죠. 자, 불안정한 상태에서 떤 행동이 될까? 시야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뭐 작업자를 치거나 아니면은 다른 근로자를 칠 수가 있죠. 그래서 뭐가 되나요? 불안정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불안정한 행동을 하시지 않으셔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로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의상으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근로자는 무엇도 갖고 계신다고요? 권리도 있다. 권리도 있다. 그러나 뭐도 있다? 의무도 있다. 즉 근로자는 권리와 의무도 모두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령,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령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사업장 전체 안전을 위해서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이다. 자 그래서 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규칙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죠?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서 근로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보건법 제6조에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101조에 의해서 근로감독관, 공단 등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기준법 뭐 이런 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주신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올바른 작업 복장의 착용은 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필요 없고요. 신발 정도 보시는 것이 맞겠죠. 슬리퍼나 샌들 신고 작업하시는 그런 미친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리고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안전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안전모, 안전화 등. 이런 것들은 뭐 나머지는 유해 아니면 화학물질 뭐 이런 것들과 관련 거겠죠. 그래서 유해와 관련된 부분에 이런 것이 포함되겠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안전표지와 관련돼서 뭐 다른 것들은 다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출입금지 뭐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행금지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너무 그림이 어, 사실적이어서 이건 뭐 공부 안 해도 알 것 같은데요. 차량 통행금지 지게차, 그죠? 그리고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이런 거 뭐 모르신 분들 안 계시죠? 굳이 몇 개 더 보신다라면은 이런 것들 비상용 기구, 자 그다음 비상구, 그 다음에 좌측 비상구, 좌측으로 되어 있다, 그죠?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 뭐 굳이 보신다라면은 이런 거로 한번 보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장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지금 안정 통로로 예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지게차가 다닌 곳과 사람이 다닌 곳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작업자와 운반기계가 교행입니다. 교행. 예. 그래서 교행하지 않도록 별도의 통로를 만들고, 그러니까 교행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교차 뭐 이렇게 하죠.
교차해서 뭐예요? 움직인다. 움직일 행자 아닙니까? 그래서 교차해서 움직이지 않까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별도의 통로를 만드셔야 된다. 뭐가?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 지게차의 통로. 자, 여기도 보시면은 통로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거 보고 계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작업자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쓸고 계시고 정리정돈 하고 있죠. 왜? 넘어짐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여기 보면 넘어짐, 미끄러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청결한 상태. 당연한 거겠죠. 작업장이 너무 들어오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 자, 이런 것들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네, 근로자분들이 하셔야지 이건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고 의미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의미 없고요. 넘어가고 의미 없고요. 의미 없는 애들은 다 넘어가야겠죠. 국소배기 장치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전제 대책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전반 열을 일이 없으시니까 넘어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단기 그라인더 여러분들 사용하실 일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감전 사고도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고요. 요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반 작업의 주요 재해를 보시면 화무 사이에 손을 끼움, 협착 뭐 이런 거 있죠. 발 위에 화물을 떨어뜨림, 낙하 이런 애들 있죠. 그리고 화물의 신경쓰나 주의가 분산되어서 운반구 등의 부딪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 작업의 주요 재해 그리고 하역 작업에서 왜 화물이 떨어지고 우리 이런 거 가끔씩 발생이 있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발생되는 거겠죠. 화물을 쌓을 때나 발이 낌, 뭐 손이나 발이 낌, 뭐 이런 거, 그죠? 화물을 들어 올릴 때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자세 불량, 허리를 다침. 자, 지금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게 중심을 확인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까이 서시고요. 허리를 꼿꼿이 펴신 거. 요거 꼭 강조드립니다. 요거 안 하셔갖고 허리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요거 그리고 몸에 밀착시켜서 안정되게 잡으시고 다리를 이용해서 들어 올린다. 그래서 관리관 독자님들은 물건을 들어 올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은 교육을 해주신 것을 꼭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고 사례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 굉장히 좀 제가 점프하고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만 쏙쏙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위험물질 필요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일은 없으니까. 자, 요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직장 생활 가이드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해 위험 장소 필요 없고 요거 사고 발생 시 대처 사항 요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부상을 입지 않은 사고 어느 정도 부상이라도 결코 숨기지 말라는 거. 여기 위에 보시면 하나씩은 좀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당황하지 말고 심호흡 한번 하고 그죠? 경솔한 행동 하지 말고 자, 이런 경솔한 행동으로서 사람이 오히려 더 중상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솔하게 행동하시지 않을 것을 권해드리겠고 아예 모르면 건드리지 않는 게 낫겠죠.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신속하게 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시고 상사의 지시, 관리 감독자 지시를 따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무작정 바꾸지 않고 행동, 보통 순서를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자, 지금 구급조치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119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모프나 옷으로 체온의 유지, 의식이 있는 경우 음료 준비. 이거 거의 대부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구급조치법 다 한 번씩은 배우시죠.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유형 신청 절차입니다. 요거는 뭐 당연히 회사에서 도와주겠지만 그래도 방법은 알고 계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형 신청 절차를 보시면 응급조치가 있고 나서 병원 수송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병원, 회사 등에 제출하셔야겠고 작업선 제여부 확인을 7일 이내 하셔야겠고 유형 승인 여부 통지 잘 모르시면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 가이드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 중지 및 대피,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작업을 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피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관리 감독자 또는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물질안전은 필요 없겠고요, 여러분들. 사업자 환경 측정 뭐 저희가 할 이유는 없겠고 안전보건 활동과 관련돼서 참여권입니다. 근로자의 그리고 근로자 단체 노조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결정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 변경 시 동의도 하셔야겠고 그리고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모르면은 못 하시겠죠? 열심히 배우셔야겠죠. 자,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하거나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교육의 이수 제29조 31조 제110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정기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특별 작업 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그러니까 정기 안전보건 활동 그래서 저희가 정기 안전보건 매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몇 시간? 6시간 하고 있고 채용 시 6시간 OJT 교육 그리고 우리 지게차 기사님들은 특별안전교육 16시간 작업 내용 변경 시 몇 시간? 2시간 하고 있고 그죠? 특별 작업 시는 특별안전교육 1시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저희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건강진단은 제 133조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그러니까 내근직 사무직들은 2년에 한 번, 외근직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건강진단 하고 계시죠?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에 진단받기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 뭐 아무 병원이나 가셔서 하셔도 돼요. 자, 그 결과를 누구에게 작성해서 보내줘야 되냐? 사업자에게, 나 건강검진 받았어요. 라고 하셔야겠죠. 자, 방호 조치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급하는 보고 착용. 우리 거의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안전모, 굳이, 뭐, 장갑, 뭐, 그리고 안전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자, 다음 적으로는 지게차 안전 작업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지게차 안전 작업기요 상황별 안전 작업 방법, 지게차 충전 안전 작업, 지게차 수신호. 자, 지금 그림을 보시는데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물론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기 중국에서나 발생이 되지 국내에서는 절대 일어날 이유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로켓포 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너무 하중이 많이 나가는 음, 그 하역물을 그리고 위험한 하역물을 이렇게 운전하신 것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사람이 운정석 외에 이렇게 타시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경우겠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애들을 지게차에다 태우시고 아빠가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계신데 예, 뭐 이런 경우도 안 되겠죠. 자 안전수칙을 잠깐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게차는 하역 운반 장치인 자 포크가 있고요 램이 있고 지금 하용반 적재 장치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승강 장치인 마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포크 리프트 뭐 이런 것들 용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지게차는 어디 쓰일까요? 적재 하역 운반 중에 쓰인다. 그래서 연간 1100여 건의 지게차 관련 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뭐 365로 나누면은 어림잡아도 한 하루에 한 3건씩은 발생이 된다라고 보셔도 뭐 무리가 없겠네요. 자, 지게차 안전 기준은 무엇이있는데 지금 지게차에 전조등, 후미등 등 규정에 맞게 헤드가드, 백라이트 등을 설치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지게차 충돌 방지 장치, 후방 확인 장치 설치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공고사항입니다. 공고사항, 공단의 재정지역 사업을 활용하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충분한 강도를 갖추고 손상, 변형, 부식이 없는 파레트, 뭐 스키드 사용 호조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운행 경로는 어떻게 될까? 평탄하고 바닥에 경과하면서 장애물이 제거된 통로를 다니셔야겠고요. 지게차가 다닐 경로 내 출입자 출입 금지 뭐 당연히 안 되는 건 아시죠? 자, 그다음에 주행 시에는 여러분들 급출발, 급선회, 급브레이크. 그래서 지난 사고 사례 때 급선회를 하시면서 리치 작업자님이 사망 사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안전띠 사용 운전자 외에 탑승 금지 이런 것들은 우리 근로자분들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내용이죠. 자, 지금 자식지게차는 반드시 뭘 착용하시라고요? 안전띠. 자, 그 다음에 제한속도를 준수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머스트를 뒤로 충분히 기울이고, 뭐, 주행 시에 포크를 지면에서 10에서 30cm 정도만 떼고 주행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내주의 시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적재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면은 사고 날 확률이 높으니까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제가 후진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후진으로 진행하시라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렇게 하신 것이 맞겠고 작업 유도자도 지게차 앞에서 알짱거리다가 사고 납니다. 측면에서 유도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도로상을 주행할 때 포크에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는 등 보행자,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사항별 지금 안전작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게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사진 도로로 내려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죠? 뒤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자, 경사진 곳에서 20식 지게차 사용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되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팔레트의 바닥 부분이 노면에도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 지면 가까이에 접근시켜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경사진 면에 따라서 방향을 전환하지 않도록 한다. 경사진 곳에서 방향 전환하다가 지게차가 넘어질 가능성이 전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꼭 좀 기억을 해주시겠고요. 적재된 화물이 언덕길의 위쪽을 향하도록 주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적재된 화물이 언덕길의 위쪽을 향해 적재된 화물이 언덕길의 위쪽을 향해서 그럼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방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게차가 앞쪽으로 길어진 상태에서 화물을 올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운반 적재 화물에서 일단 정지 후 마스트를 수직으로 세우시고 팔레트 또는 스키드에 포크를 꽂거나 빼낼 때는 접촉 또는 비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물을 5에서 10cm 들어 올린 후 화물의 안전 상태와 포크의 편화증 등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왜 확인할까? 안 그러면 만약에 허용 하중이 초과가 되면은 지게차가 앞으로 거꾸러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5에서 10cm 정도 올리신 다음에 어, 편화증 등을 확인하셔야 되고 화물의 안정 상태 등을 확인하신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게차의 허용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화물을 인양해야 하신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야간 작업 시에는 뭐 야간 작업을 하거나 말거나 다 후미등은 반드시 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조등 이런 애들 최대한 밝게 이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야간에는 특히 주의 작업자가 장애물에 어떤 주의를 기하고 안전 속도로 운전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겠고요. 자, 주차 시 운전을 잠깐 좀 보고 계십니다. 주차 시에는 어디에다가 주차하시라고요? 평탄한 위치에다가. 그리고 마스트는 포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앞으로 기울입니다. 왜? 마스트를 기울이지 않거나 아니면 지면에 뛰었다가 사람이 이동하던 와중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닥에 붙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거. 예. 자, 무자격자 안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자, 지게차 준수사항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처음에 어떤 작업부터 해야 될까? 사전조사 하셔야겠죠. 계획서 작성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이. 자, 부딪힌, 깔림, 맞음, 떨어짐 뭐 이런 애들 위험 대책을 세우셔야겠고요. 자, 운행 경로 및 작업 시작 지정을 하셔야겠고요. 자, 근로자분들한테 어떻게 하셔야 될까? 교육을 철저하시게 하셔야겠고요. 제한 속도를 준수하셔야겠죠. 거의 대부분이 제한 속도는 저희가 강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지금 운반용 하역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은 반드시 특별안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이 적정성이 이루어져야겠고요. 그래서 저희 뭐 매달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아까 보신 것처럼 그쵸 포크가 가장 낮은 위치에 돼 있죠. 지게차 미사용 시 포크를 지면에 내리고 주차를 해야 되고요. 운전석 이탈 시에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엔진을 정지하셔야 된다. 주차 브레이크, 히든키, 분리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반드시 밟으셔야 되겠고 꺼야겠죠. 자, 지게차 운전 작업, 안전 작업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게차 충전 작업을 보고 계시는데요. 충전 및 전액을
점검하시는 거. 근데 여러분들 거의 뭐 이거는 저희가 렌탈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확인하셔야겠죠. 지게차 운전자분들께서. 그리고 충전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전격 충전기 또는 배터리의 전격 용량 전압에 맞는 충전기 딱 그 지게차에만 있는 충전기가 전격 용량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 용량에 맞지 않으면 어떤 값이 발생이 될까? 부하값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전격 용량 충전기 사용 시, 외 사용 시입니다. 외 사용 시, 누액, 그리고 누전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액, 즉 액이 흘러내리거나 누전, 즉 차단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왜 정적 용량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20A짜리 차단기가 거기보다도 맞먹거나 더 높은 전류값이 흐르게 된다라면 당연히 누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충전소는 배기장도가 설치된 곳 또는 통풍 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기에는 지금 황산 성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충전액은 중류수입니다. 자, 중류수여서 중류수에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발생이 되고요. 이 수소 분자는 가연성 가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수소가스가 생성이 돼서 환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반드시 충전 장소는 어떤 곳에다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인근의 화기성 물질이나 화기 접근은 엄히 금한다 해서 언금입니다. 자, 중류수는 며칠에 한 번씩이요? 15일에 한 번씩. 15일에 한 번씩. 중류수 보충 시 적정량만 보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과하 보충 시 넘침 형산으로 인해서 황산연이 발생이 돼서 쌓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버해서 집어넣으시게 되면 황산염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충전 시에는 반드시 지게차 전원을 오프하셔야겠죠. 그리고 8시간 이상 자리 비운 시 충전기를 분리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충전 시간이 과다하게 걸릴 때, 즉 8시간 이상일 때 배터리 교체 및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충전하는 것도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지게차 수신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뭐, 예, 너무 간단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보시죠. 모든 지게차 작업에 신호수를 배치할 필요는 없으나, 작업장 내에 위험 등급별 신호수가 배치되는 작업 장소 등을 지정하여 시행해야 하며, 전문 신호소에 대해서 신호소 면허제 자 이러면은 또 이런 거 갖고 또 스스로 먹겠다는 얘기겠죠. 뭐 말도 안 되는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아니면은 무료로 시켜주던가 그죠? 이런 교육은 사실은 뭐 크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도 충분하지 자꾸 어, 그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수신호의 조건은 볼까요? 운전자에게 충분히 이해된다는 거,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 불필요한 한파 신호는 어떤 파로 사용해도 수용되어야 된다는 거, 신호수의 조건은 뭘까? 운전사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화물 또는 장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운전사에게 수신호를 보낸 사람은 한 사람, 여러 명이 하면 좀 헷갈리겠죠? 적용 가능한 신호를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겁나 간단하니까 이건 한번 보시면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 게 팔을 쫙 벌렸습니다. 네. 작업 시작이 자 이게 시작이에요.
자, 멈춤은 이제 한 팔, 한 팔을 수평으로 뻗고서 손바닥을 바닥을 향해, 손바닥이 지금 바닥을 향하게 되고 있죠. 그리고 앞뒤로 슉슉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멈춤. 비상 멈춤은 어떻게? 두 팔로 하고 있으면 금방 간단하죠. 이게 이걸 자격증을 부여한다? 야,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을까요? 자, 미동 혹은 최저속 두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원을 그리듯이 한다. 미동으로 최저속으로 원을 그리듯이 겁나 간단하죠. 예. 자, 그 다음에 포크폼. 자, 포크를 옆으로 벌려라. 이것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엄지손가락 이렇게 보시면. 이건 뭐 누가 봐도 벌리란 얘기. 이건 뭐 누가 봐도 좁히란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주행 표시. 오른팔을 살짝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죠? 그리고 두 팔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주행.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주행, 멀어지는 방향이다. 그래서 지금 손바닥의 흐름을 보세요. 손바닥을 보시면 두 손을 펴서, 예,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을 아래로. 그러니까 손바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래로 향하고 있죠. 멀리 떨어진가, 멀리 주행하라는 얘기고 손바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가까이 와라. 겁나 간단하죠. 자, 지금 그 다음에 한쪽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지금 엄지손가락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포크부 위로 올리고 아래로 향하고 엄지손가락에 포크붐을 아래로 지금 포크 밑으로 내려라. 그 다음에 작업 중지는 뭘까? 양손을 신체 앞쪽 가슴의 높이에서 움켜진다. 아까는 뭐 움켜쥐지 않고 이렇게 뭐 문지른다, 서행한다, 뭐 이런 게 하고 있죠. 겁나 간단한데 이거를 뭐 여기 보면은 면허제등을 도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리마인더 교육이었습니다. 리마인더 교육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교육이고요. 제 지금 네 번째 교육이었습니다. 네 번째 교육이었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지게차 점검, 지게차 재사례 등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